미국 미성년자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 32%나 증가했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아 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 후보 토론회 및 정견 발표가 오늘 뉴저지 한인회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주가 총기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등교하던 브롱스 소년이 목에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고등학생 2명이 학교에 가져온 총기 사진을 SNS에 올려 부금됐습니다. 레슬링 TV쇼 WWE Raw의 생방송 중 남선 관객이 난입해 선수를 기습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앤드류 코모 전 뉴욕 주지사의 탄핵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성희롱 및 각종 혐의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는 결론 지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 전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성년 환자가 2주 사이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일원의 코로나19 감염 및 입원 환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미 전역에 미성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와 어린이 병원협회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성년 환자는 지난 4일 기준 10만 7천여 명에서 지난 18일 기준 14만 1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내 미성년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2%에 불과하지만 금주 신규 확진자의 25%가 미성년 환자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성인들에게 널리 보급된 이후 미국 전체 감염자 중 어린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휴 기간 아이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더욱 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일원의 코로나19 감염과 입원율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뉴욕주 전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5,401명, 감염률 4.4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초 하루 신규 확진자 2,900명 선, 감염률 2.5%를 기록하던 것에서 80%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11월 초 1,800명에 달했던 코로나19 병원 입원 환자 수는 2,000명대를 돌파해 어제 기준 2,361명까지 불어났습니다. 뉴저지주도 이번 달 초 1,000여 명에 머물던 하루 확진자가 지난 18일 기준 2,122명, 1,953명으로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이번 달 초 644명에서 어제 기준 811명까지 늘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는 지난 6월 주내 코로나19 전파율이 1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 주지사에게 공중보건 위기 비상 권한을 주고 방역수칙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시킨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 뉴저지주 내 코로나19 전파율은 1.23으로 약 2주간 1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머피 주지사는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대규모 모임 및 집회 금지 등의 제한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선 탑승객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선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공항에는 비행기 탑승을 대기하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휴에 420만 명의 여행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80%가 증가한 수치이며 코로나19 사태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내일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행객 수의 증가로 코로나19의 확산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일부 뉴욕주 하원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 승객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혹은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항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보안청 TSA는 지난 월요일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93%의 직원들이 최소 1차 접종을 완료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오늘 제30대 뉴저지 한인회 후보자 토론회 및 정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안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3일 11시 뉴저지 한인회에서 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호 1번 김일선 후보와 기호 2번 이창원 후보가 4명으로 구성된 언론인과 지역단체장 패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1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날 후보들은 왜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냐는 질문을 필두로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기호 1번 김일선 후보는 30년 넘게 살아온 고향과도 같은 뉴저지를 살맛나게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호 2번 이창원 후보는 1세대 어른들을 모시며 배우는 자세로 일하는 한인 회장이 되겠다고 답변해 이채를 띠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김일선입니다. 저는 슬로건으로 일 잘하는 김일선, 살만나는 뉴저지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제시간 슬로건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일단 출마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뉴저지에서 대학생활 이후부터 생활을 하고 거주를 해왔으면 삶의 대부분 뉴저지에서 보냈습니다. 총 한 35년쯤 되는데요. 이제는 나의 고향 뉴저지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기여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에게는 어떠한 메리트, 이점이 있느냐 여쭤보셨는데 저로서는 이제 이것이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저의 사업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주변을 살았는데 이제는 좀 더 내가 살아온 이 삶의 터전에서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값진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KBTV에서 일하면서 한인사회를 좀 많이 봤고 또 한인회관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좀 봤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잘 되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특히 2세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봐서 저부터 먼저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인사회가 더 강해져야 되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세분이랑 1.5세, 2세 딱 힘을 합쳐서 모여서 우리 한인사회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KBTV에서 일하면서 제가 사실 발로 뛰는 취재 기사 다름없습니다. 제가 카메라 직접 들고 현장 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현장 스케치하고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듣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얻고 뉴저지 한인회 및 한인사회에 대한 패널들의 다양한 질문과 후보들의 답변이 오가는 가운데 한인 2세로서의 정체성과 전 세대를 포용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기호 2번 이창원 후보의 영어 답변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I'm here representing Korean Americans second generations so that we can keep doing what we can to better our community, to better our people, so that we cannot be discriminated, so that we can show that we are a community of one and that we can overcome anything. We will not be oppressed, we will not be discriminated. We will overcome any obstacle just by uniting ourselves together, empowering ourselves. It's not about politics, it's not about red, blue, whatever color. It's about one. We need to do this together. We are immigrants, so there's less of us, there's more of them. So we need to empower ourselves, we need to unite. There's more power in the many. When it comes to Korea, yes, it's distant, but
I still have Korean blood in me. So I will do what I can to learn as much as I can about the Korean culture. I've known thus far a lot about it. I speak Korean at home. I speak Korean often, but it's still lacking. What I want people to know is, people like me, even though you can't speak Korean, even though you don't know enough about Korea, you're still Korean if you have that Korean blood. You can still do what you need for the community. Doesn't mean that you can't get involved. We're not about that. We need to be inclusive. Include every single person we can to grow our community. It's about numbers. There's less of us, no matter what. So what we can do is grow our numbers, be stronger, and beat the odds.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 권리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제 뭐 freedom of speech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건 대한민국에 살건 각 개인으로서 혹은 자신이 속한 어떤 특정 사회단체에서 자신의 그 소신을, 신념을,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저들은 소신을 가지고 사는 뜻이 되겠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그 공적인 자리에 책임을 맡게 된다 그러면은 그 개인적 소신과 별개로 이 공적인 그 조직의 그 목적 의식을 위해서 자신의 소신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또 넓은 포용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나이도 있고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공적인 책임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40여 명의 뉴저지 동포들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많은 참석자들은 일반 참석자들의 발언권이 없던 점에 아쉬움을 표했고, 주민 중 한 명은 다음 토론이 있게 된다면 더 많은 주민 참여 및 후보자들이 영어로도 자유롭게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으며, 뉴저지는 차세대가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회를 이끌어가야 될 분들도 새로운 세대들이 좀 중심에 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류 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돌아가는 미국의 정세라든지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어떤 새로운 세대들의 부상,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는 그런 한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동포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떤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이익이 될 것인가를 중심을 놓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공약이 범람하는 사회, 약속이 범람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가장 높은 그 가치는 정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젊지만 굉장히 자기를 포장하지 아니하고 어떤 지나친 약속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만 딱딱 약속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젊은 사람답게 어디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그러면 자기가 부족할지라도 배워가면서까지 한인 사회를 바꿔보겠다, 그리고 차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의 주류로 들어설 수 있는 다리가 되겠다 했을 때 참으로 감명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1세대지만 이 2세대가 우리 한인 사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창원 후보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캐티 호크 주지사가 뉴욕주의 총기 폭력 감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 브롱스에서는 등교하던 소년이 총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3개월 동안 뉴욕 전역에서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3천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22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마운트 버넌 보이즈 앤 걸스 클럽에서 열린 행사에서 여름 동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폭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줄이기 위해 주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행사에서 총기 폭력은 매우 사악하며 많은 이들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며 그것이 국가와 사회가 앞장서 이 폭력을 멈춰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뉴욕주의 최근 몇 달 동안의 노력을 언급하며 총기 폭력 방지 및 처리 프로그램을 위해 $630만,
관련 직원 129명을 고용하기 위한 820만 달러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사용됐으며 청소년을 위한 총기폭력 방지 참여 프로그램에 580만 달러, 해당 프로그램을 다룰 인력 훈련에 1,600만 달러가 추가로 제공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총기폭력 근절을 위한 뉴욕주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3일 오전 7시 20분경 브롱스 에덴발트 구역에서 등교하던 13세 소년이 목에 총을 맞았습니다. 피해자는 맨하탄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으며 등교를 위해 지하철로 걸어가던 도중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총격범이 그에게 다가와 갑자기 총을 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병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도 기이한 행동을 멈추지 않던 용의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으며 한 발의 탄원과 389경 권총을 현장에서 회수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총격범은 2019년 총기 사고로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로 이스트 할렘에서 차량에 침입했으며 체포 당시 장전된 389경 권총과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뉴욕주 정부의 총기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이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SNS에 총기 소지 사진을 올린 뉴저지 고등학생 2명이 기소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캠든 카운티에 위치한 린든월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명이 총기 소지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린든월드 경찰국과 캠든 카운티 검찰의 성명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7세 학생들은 지난 19일 금요일 총기를 소지한 자신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그중 한 명은 지난 22일 월요일 학교에 총을 가져왔으며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학교는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은 학교 부지에서 그중 한 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총을 회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게시한 두 10대 모두를 불법 목적의 무기 소지와 불법 권총 소지 2급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0대 중 한 명은 기존의 불법 권총 소지 2급 혐의에 학교에 총을 가져간 혐의가 추가돼 불법 무기 소지 3급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두 고등학생들은 캠든 카운티 상급 법원에 구금 청문회가 있을 때까지 카운티 소년원에 구금 상태로 있게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생중계된 레슬링 TV쇼 WWE Raw에서 경기 후 퇴장 중이던 세트 롤린스 선수를 한 남성 관객이 기습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WWE의 최고 인기 선수 중 한 명이자 전 챔피언 출신인 세이스 롤린스 선수가 한 남성 관객으로부터 생방송 도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이스 롤린스 선수는 핀블러 선수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후 카메라를 응시하며 경기장에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측면에서 전속력으로 달려나와 롤린스 선수를 기습 공격합니다. 롤린스 선수는 그대로 주저앉아 옆에 있던 심판과 힘을 합쳐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다른 촬영 관계자들이 제압을 돕자 마침내 롤린스 선수는 그 남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선 롤린스 선수는 남성에게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합니다. 남성은 다수의 촬영 관계자들에 의해 촬영장 밖으로 끌려나가며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되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기습 공격을 한 남성은 24세 엘리사 스펜서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그는 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앤드루 코모 전 뉴욕 주지사의 탄핵 보고서가 어제 공개되었습니다. 그간 제기되었던 혐의를 뒤받침하는 증거들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김경선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뉴욕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약 8개월간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탄핵 관련 정당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 63페이지 분량의 탄핵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희롱 혐의에 대해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으며 쿠오모 전 주지사가 수차례 성희롱을 저질렀으며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지사로서의 직업윤리 위반과 요양원 사망자 수 조작 등 그간 제기되었던 혐의에 대해 상당수가 사실인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포함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진, 비디오 등 무려 60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쿠오모 전 주지사가 성희롱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회고록을 낸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정부 공무원의 인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앞서 쿠오모 전 주지사 측은 회고록 관련 업무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공무원들이 정규 업무 시간에 수행한 것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찰스 러빈 뉴욕주 상원법사위원장은 이번 보고서에 드러난 쿠오모 전 주지사의 행동은 너무나 충격적이며 그는 결코 공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전 주지사 측은 해당 보고서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고서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오늘 뉴욕 일원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영하권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국립기상청은 오늘 뉴욕시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와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등의 최저기온이 화씨 3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며 오늘 오전 9시까지 결빙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내일 뉴욕 일원에는 최고 화씨 46도, 최저 35도의 추위가 이어지지만 추수감사절인 25일에는 최고 55도, 최저 39도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또 예보에 따르면 26일에는 30%의 확률로 오전에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실외 수도관이 얼거나 파열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덮개 등을 활용하고 야외에서 키우는 식물과 작물이 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1980년대 민주주의 시위대 수백 명을 학살한 철권 통치로 큰 비판을 받았던 군부 독재자라고 평했습니다. 특히 재임 시절 수천억 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채 한국의 군 출신 대통령 3인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중 가장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가 쿠데타를 같이 일으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약 한 달 만에 숨졌고 두 사람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탄압 사건에서 반란, 반역, 뇌물 혐의로 1995년 구속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6년 재판에서 같은 상황이 와도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군부 독재자 3인의 32년간 통치 기간 동안 전쟁의 폐허로 가득했던 한국이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거듭나는 경제 발전을 이룬 점을 전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을 이뤄내면서도 물가 상승 압력을 관리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해 한국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그가 전반적으로 독재자란 평을 얻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데이터 포 프로그레스가 지난 16일에서 17일 실시한 2022년 뉴욕주지사 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민주당 내 차기 주지사 주자들 가운데 지지율 36%를 기록해 지지율 면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으로 22%의 지지율을 받았으며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1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7%, 탐 수아지 뉴욕주 연방하원의원이 6%,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3% 등의 순이었으며 1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0%가 호컬 주지사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못한다는 응답자는 20%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의 계절 추수감사절을 맞아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식품 특판 행사가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와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오는 29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내고향 전라도 농특산물 특판 행사에는 전라남도의 대표 상품인 영광 보리굴비, 굴비고추장, 서대, 민어, 갈치포, 곱창김, 재래김, 청태김, 밥 지어 먹는 톳, 꼬시래기, 완도미역, 나주우렁이, 매생이, 숙성홍어, 가문어쌀, 건홍합, 멸치, 디포리, 양태채 등의 우수 농수산물이 다수 구비됐습니다. 또 최고의 제품으로 선별된 갈치 속젓과 창란, 어리굴, 가리비, 전어고추, 낙지, 밴댕이 젓갈은 물론
최고급 원액 갈치액젓, 멸치액젓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도 모시송편, 곶감, 맛있는 창평엿, 전통 된장 및 찰고추장, 참기름과 보성농협의 잡곡 등 농특산물과 우슬, 황기, 감초, 도라지, 당귀, 야관문, 헛개나무, 오가피 등 전통 약재류 등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행사 특성상 일부 제품은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둘러 구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